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하이텍만큼 GPD 고소입니다.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하이텍 함께하는 굿모닝 하이텍 그 토크 시간이고요. 자, 오늘 2시 웨비나는 이제 AI 관련된 건데, 요새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를 실제로 뭐 레그라든지 또 다양한 용도로 기업 내부에서 AI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들 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반 IT 인프라와 다르게 AI 인프라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우리가 뭔가 셋업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또 요즘 이제 쿠버네티스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쿠버네티스 같은 것을 여기다 좀 접목할 수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텐의 오세진 대표님 모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얘기들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대표님 먼저 최근에 이제 뭔가 이런 많은 기업들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2, 3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만나면 어떤 AI 어떤 프로젝트 관련된 동향들이 네네.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확실히 인퍼런스에 관심이 훨씬 많아졌고요. 예전에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토익 프로젝트, 네. 어떻게 하면 도입을 해볼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걸로 뭘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셨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LLM이 조금 더 대중화되면서 네. 이걸 빨리 들여서 적용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건 외부건 간에. 그렇죠. 확실히 그게 네.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퍼런스라면 물론 이제 초기 사용자가 엄청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지만, 뭔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 비용 절감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LLM 서비스, 뭐 LLM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네. 특정 어떤 GPU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이 대부분이 다 이제 GPU 서버 비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거든요. 그 효과보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효과보다 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좀 계획하고 도입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이런 요즘 같은 상황에서 텐은 기업의 어떤 문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뒤에 쭉 설명을 드릴 테지만 저희는 뭐 모델이나 이런 쪽에 이제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주로 이 AI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잘 그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잘 구성할 수 있느냐를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아까 이제 오늘도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중요한, 결국에는 이 인프라를 쓰는 사람들은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 인프라를 쓰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프라만 잘 구축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컨테이너에다가 잘 붙여줄 거냐, 잘 붙여주고 이걸 오케스트레이션 하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웨어 쪽이랑 소프트웨어랑 그 사이에 있는 그 연결되는 지점에서 이제 풀 수 있는 도구들을 네네. 이제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보니까 사실 이런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관련돼 가지고는 일반 IT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미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뭔가 셋업부터 운영 관리까지 다 해주는 전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쵸. 레드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텐은 이제 거기 일반적인 이제 CPU 관점에서 네네네. 컴퓨팅 관점에서 그 GPU AI니까 네네, GPU 맞습니다. 컴퓨팅까지 이 안에 쿠버네티스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쵸, 할 수 맞죠. 있는 거를 네네네. 전체 스택을 뭔가 그거를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맞습니다. 설계하는 맞습니다. 것을 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스택뿐만이 아니라 그 스택이 바라봐야 되는 이 GPU. 네, 사실 그렇죠. 제일 비용이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GPU다 보니까 네네. 이 GPU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쓸 수 있도록 도울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보여드릴 테지만 뭐 쿠버네티스에도 되게 큰 에코들이 있잖아요. 에코 네. 이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가 계정을 붙인다든지 거기에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사실은 하나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때 이것들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도입하시는 분들은 일단 당장 쿠버네티스 좀 설치해보고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을 네네. 이제 갖다가 이제 붙이시면서 이거를 이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거 만만치 않죠. 그쵸. 이 개발자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쵸. 이걸 가져간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미 저희 고객사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요 스택들을 잘 하나로 합쳐가지고 네네네. 전달하는 그런 오케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 프로젝트를 위한 쿠버네티스의 스택들을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네네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약간 긴장이 되지만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인공지능 학습과 운영, 특히나 이제 GPU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기반 관리 도구를 서비스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어떤 기업들이 다 이제 주로 AI 모델이나 혹은 데이터나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프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를 고민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어디 현실적인 거죠. 사실 이제는 이제 많은 기업들도 AI 모델을 만드는 거는 약간 그쵸, 넘사벽이 그쵸.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금 요 이제 요 장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인공지능을 이제 뭐 LLM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시려면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것들을 이제 유틸라이즈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구축해야 되는 아마 네. 인력이 조금 필요하실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들을 그냥 바로 이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라든가 아까 레그라든가 이런 거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레그가 됐든 그렇죠. 혹은 뭐 특별한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안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들 네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LLM이나 이런 인공지능을 좀 특화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어떤 인그리디언트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잘 모아 놓을지 요런 이제 그 인력이나 데이터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프라가 필요한데 요 앞에 있는 인력이나 데이터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좀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터디도 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인프라라고 하는 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죠. 예, 이건 오롯이 비용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해결을 하느냐가 이제 사실은 요 앞에 두 개가 해결되고 나서 사실은 요 깔딱고개를 넘어야 실제로 우리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존의 통계적 패턴 인식에 비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팅 파워와 성능이 아주 이제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묶어서 네네. 여러 개의 GPU를 요즘에 이제 추론도 GPU를 한 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추론을 큰 모델들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묶어가지고 서비스나 학습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엔 좀 식었어요. 요즘엔 좀 한마디로 너무 빨리 변해. 너무 빨리 떡밥이 금방 식었는데 네. 처음에 이 딥시크 나올 때만 해도 막 엔비디아 주가 막 떨어졌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야 이제 엔비디아 많이 살 필요 없대. 그 많이 살 필요가 없대가 함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인프라를 조금 쓴다고 하면은 그 조금 쓰는 만큼의 그 경량화 아니면 인프라 최적화를 했을 때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파워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은 딥시크의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였거든요. 화두를 던진 거죠. 그쵸.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사서 맞아. 무조건 때려 넣으면 뭔가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네. 정말 하드웨어 레벨까지 어떻게 하면 이걸 최적화해서 같은 기능을 최적화해서 적은 비용으로 돌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진 게 저는 딥시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실제로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고객사 혹은 고객분들 만나서 이제 인프라를 컨설팅을 한다고 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묶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인공지능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해서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되게 큰 변혁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VM이다, CPU다, 머신이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어플리케이션들이 한 노드에서 다 돌았어요. 노드를 넘나들면서 하는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정말 HPC 이렇게 슈퍼컴퓨터 몇 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빼고는 대부분 다 서버 한 대에서 뭔가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면서 되게 크게 하드웨어적으로도 크게 변한 건 뭐냐면 이거를 묶어야 되기 시작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해진 게 이제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입부에 항상 세 가지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요거 이제 색깔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중요해진 거는 컴퓨터 패브릭입니다. 이게 이제 인피니밴드라고 하죠. 요즘에 네네. 이제 ROC라고 해서 이제 이더넷 계열도 이제 이런 RDMA를 프로토콜을 이제 구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냥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각각의 서버에 있는 GPU들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데 네. 서로 값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지금 계속 CPU, 그러니까 램을 계속 타고 뭔가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느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느린 거를 고속도로를 빨리 놔서 너네들끼리만 통신할 수 있는 네. 다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지 마. 딱 GPU들끼리만 통신할 수 있는 한마디로 물리적인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게 결국에는 요 컴퓨터 패브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GPU가 전용선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네네. 전용 도로를 만든 거. 네네.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스토리지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스토리지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GPU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으면 예산이 생기면 막 GPU만 미리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묶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GPU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뭐 GPU가 저희가 100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서버가 100대고 서버 예를 들면은 100대. 서버당 8장이 들어가서 800장이 있다고 네네. 했을 때 이 서버 100대에다가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100카피를 다 노드에다가 다 넣을 수 없겠죠. 네, 그렇죠. 데이터도 클 뿐만 아니라 걔네들도 형상 변환이라 그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드에다가 복사본을 넣을 수 없다는 의미는 반드시 외부에다 스토리지를 둬야 된다는 의미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한마디로 실시간으로 800장의 예를 들면 GPU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땡겨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전에 이 빅데이터 시대나 이런 데에서는 스토리지가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어딘가에 데이터를 적재해 놓는 용도였어요. 그냥 무조건 쌓아놔. 네. 일단은 쌓아놓고 그거를 이제 꺼냈을 때는 언제만 꺼냈었냐면 뭐 이제 빅데이터 분석 툴 많았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잠깐 빼서 쓰고 그때만 이제 빼서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든 GPU들이 동시에 계속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GPU를 늘릴 때 이 GPU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 스토리지 관련된 이 네트워크 장비들 이게 또 엄청나게 중요해졌는데 실제로 이거를 많이들 놓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를 들면은 그 블랙웰이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네네. 나오는 거 블랙웰 할아버지가 와도 데이터가 와야 얘네들이 학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를 끌고 오는 저 부분 자체에서 병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돈을 다 들여놓고도 학습이 안 되는 거죠. 네. 뭐 근데 이제 예산 다 써버렸고. 그렇죠. 이미 올해 예산은 다 써버렸고, 그럼 이제 그때 와서 이제 뭔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스토리지 패브릭이 되게 중요해졌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오늘의 이제 또 주인공 중에 하나인 쿠버네티스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GPU 서버에 컨테이너들이 뜨고요. 네. 그 컨테이너들을 누군가가 이제 관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관제를 위해서는 이 컨테이너들을 관제하는 어떤 기반이 이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얘네들 하나의 워크로드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하나의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어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네트워크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졌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요즘에 이제 크게 이제 변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구성한 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관점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운영으로 갈수록 컨테이너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기술이고요. 특히나 이제 아까 이제 패러다임 얘기를 좀 더 드려서 조금만 더 저희가 생각하는 요 패러다임의 최근 변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버 내부가 상당히 크게 변혁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버 간의 관계가 되게 크게 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거를 가져다 쓰는 방식이 요즘에 크게 변하고 있었다는 거죠. 최근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크게 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기존의 서버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 이제 신청해서 받으면은 네네. 보통 이제 GPU가 아닌 머신 그 선택할 때 보면 딱 두 개 선택합니다. 그렇죠. CPU랑 메모리. 네. 요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옵션들을 선택을 해서 VM 받아다가 이제 저희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 모든 연산을 다 CPU에서 다 했어요. 그게 어떤 종류의 연산이든 CPU에서 다 하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가져다가 쓰는 이런 간단한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 연산 장치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당장에 이제 GPU가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GPU 안에 또 지금 하이닉스에서 잘하고 있는 GPU HBM. 메모리가 또 있고요. 네네. 그 메모리가 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의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돼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PCI라든가 뭐 NV 링크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 그거에 맞는 네트워크 연결점들이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써드린 이 DPU라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게 어떤 거냐면 CPU가 이 네트워크 관련된 연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관련된 이제 로드가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또 CPU가 다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야, 너 CPU는 너 할 것도 많은데 지금 네트워크 관련된 연산을 왜 하고 앉아 있어? 라고 해서 만든 게 예를 들면 또 DPU라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CPU를 오프로딩 시킨 그렇죠. 거예요. 오프로딩 시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이 연산이 그럼 연산 장치가 그냥 많아지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앞으로는 이 개발자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 코드를 짜시는 분들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짠 이 코드가 이 연산이 GPU에서 연산을 해야 돼? CPU에서 연산을 해야 돼? DPU에서 연산을 해야 돼? 어디서 연산을 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를 이제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거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다 CPU한테 던지면 알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레벨로 엄청나게 병렬적으로 얘네들이 놀지 않게 CPU랑 GPU랑 놀지 않게 병렬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굴려먹을 수가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딥시크인 거예요. 네. 그런 레벨로 엄청나게 고민을 오케이.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짠 게 이 자원이 이만큼 들면 네네. 얘네들은 그거를 엄청나게 병렬화해서 오케이. 그런 것들을 완전 치열하게 레벨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게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거나 학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엄청 한 거네. 그럼요. 네. 그것들을 하드웨어 레벨로 근데 앞으로는 저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변혁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 네트워크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냥 이 노스 사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어떻게 우리가 잘 처리할 것인가에 되게 집중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이스트 웨스트 네트워킹. 그러니까 이 서로 피어들 간의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잘 묶을 것이냐. 이거가 이제 되게 중요한 클러스터링 방식이 되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제 큰 변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변혁은 아무래도 이제 쿠버네티스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VM 레벨로 이제 어떤 자원들을 가져다 썼다면 이제는 VM이 아니라 완전히 이게 컨테이너로 이제 네. 다 넘어가고 있고 특히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예 배포될 때부터 LLM 같은 것들이 배포될 때부터 그냥 도커 이미지로 다 네네.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쓰는 입장에서는 그걸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우리가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요거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변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더 복잡해질 거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엔사의 엔비디아의 네네.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그 칩 이제 로드맵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요 칩을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7종 정도의 칩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CPU뿐만 아니라 GPU, 그다음에 여기 NV 링크라는 것들이 다 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트워크 관련된 연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전용으로 하는 프로세서들을 다 이제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 레벨로 얘네들을 얼마나 이제 한마디로 잘 굴려먹느냐가 이 전체 클러스터를 굴려먹는 한마디로 최적화하는 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번에 GTC에서 발표를 했던 건데 많이들 이제 다들 GPU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지만 실제로는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 그래서 GPU랑 GPU를 연결하는 것들을 다 이제 엔비디아가 자체로 이렇게 되게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이제 격차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 되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들을 묶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 드리려고 조금 이제 갖고 온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고객분들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을 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다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지금 인공지능 모델 따라가기도 지금 네. 벅찬데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도 이렇게 변하는데 하드웨어까지를 다 따라갈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개발자가 아까 뭐 말씀하신 CPU, DPU, GPU까지 고려하면서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네, 어렵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도와주겠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 중간에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오케이.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네네네.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인프라를 실제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GPU라고 하는 혹은 인프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효율화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학습할 때랑 운영할 때랑이 조금 크게 달라지는데 학습할 때는 이제 자원을 한마디로 소위 말해 뽕을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시지만 이게 GPU H100 뭐 이런 것들이 한 5, 6억 합니다. 그래요, 6억. 맞아요. 아, 그죠? 아, 그러면은 그거를 몇 대 못 사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거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로 빨리빨리 얘네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서 최대 이제 단시간 내에 많은 이제 어떤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가 사실은 학습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생산성이죠. 네. 생산성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합쳐서 뭉탱이로 이제 뭉쳐서 쓸 때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고, 운영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운영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운영에 들어가는 GPU 자원이 결국에는 원가이기 네. 때문에 그 서비스에 그럼 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SLLM을 왜 하죠? 왜 모델을 줄이죠? 네. 에큐러시를 손해 보더라도 그건 다 결국에는 그렇죠. 다 이 원가, 이 하드웨어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하는 모델 쪽에서의 몸부림인 거고요. 근데 이 아무리 모델을 줄였어도 이 모델에 딱 맞는 인프라를 넣어줘야 사실은 그게 효율화가 달성이 되는 거지. 모델을 아무리 작게 만들었는데 인프라 붙이는 거는 막 그냥 마음대로 붙여. 네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붙이는 것도 사실은 꼭 필요한 만큼의 인프라만 잘 붙일 수 있어야 우리가 저 효율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덜 들여서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델하고 인프라 둘 다 최적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자기 목적에 맞게. 그쵸.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가 모두 다 준비가 돼야 우리가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이제 갑자기 나왔는데,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일단은 크게 두 가지의 이제 그 라인, 큰 축으로 이제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요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인공지능 개발자라든가 아니면 그 서비스, 예를 들면 LLM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쿠버네티스를 다 알고 서비스를 뭐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잘 몰라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추상화된 UI를 통해서 이 자원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 부분을 저희가 목표로 만든 라인업이 요 AI for Dev랑 옵스 라인업이고요. 저긴 어떤 기업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AI 프로젝트 할 때 그런 사람들 AI 맞습니다. 있을 때 네네네. 저기 딱 맞겠네요. 네, 그분들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라인업이 요 라인업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요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 엔지니어 분들이 점점 이제 기업들에도 이제 좀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죠. 있고, 네. 그리고 또 실제 진짜 그냥 그 실험 단계에서의 어떤 이 인퍼런스가 아니라 대규모의 우리가 진짜 실제 어떤 그 규모의 인퍼런스 레벨로 넘어가려면 사실은 쿠버네티스를 대부분 다 쓰셔야 돼요. 네. 거기 안에 있는 그 딥다운한 레벨까지도 어느 정도 알아야 그런 어떤 그 대규모 트래픽이나 이런 걸 견디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그 자체,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그 자체를 이제 저희가 GPU를 잘 고민해서 네. 만들어 놓은 게 요 K10S라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언제 이 왼쪽에 요거는 언제 이렇게 저희가- 라인업을 다 만드셨나요? 네. 저희가 이 원래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 데브옵스 라인업만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 이번에 저희가 사실 이번 달에 출시해요. 아, 네. 네, 그 이번 달에 출시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만들어서 네네. 이번 달에 출시하는 프로덕이고 실제로 요 레벨로도 저희가 지금 현재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학습이랑 운영일 때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GPU 자원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 개 뭉텅이로 이제 여러 명의 개발자 혹은 여러 명의 팀에서 자원을 요청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하고 네. 관리하고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지점이고, 운영을 할 때에는 요게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인퍼런스 서비스들이 특히나 이제 LLM 서비스도 하나의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요. 에이전트 아시잖아요.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모델로 네. 목적에 맞게 올라가기 때문에 모델 크기도 다르고 걔네들의 견뎌야 되는 트래픽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양한 어떤 에이전트들이 필요한 GPU 자원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들만큼, 걔네들이 꼭 필요한 자원들만큼만 할당을 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GPU를 이렇게 특정한 부분들만 할당을 해가지고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요게 이제 AI 옵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원 요청할 때 거기에 맞게 최적으로 딱 줘야지. 맞아요. 이만큼 줘버리면 그쵸. 다른 데가 필요할 때 못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또 맞아요. 장비를 또 사야 되고 또 해야 돼. 다 맞습니다. 돈이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비용적으로 세이브를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제품은요, 그 구축, 예를 들면 뭐 6개월짜리 구축 사업을 띄워가지고 특정 고객분들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구축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완전히 패키징이 다 되어 있어요. 제품이 완전히 패키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뭐 최근에 이제 몇몇 저희 도입하신 고객분들도 저희가 이제 실제 딜리버리 할 때는 뭐 폐쇄망이어도 한 하루? 그래서 네. 이틀 정도면 저희가 그냥 요 패키지를 들고 가서 설치하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 계정 생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 된 레벨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특징이고요. 그게 아까 쿠버네티스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가능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관련된 것들을 여기 이제 나오게 네.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거를 만약에 고객분들이 구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렇죠. 쿠버네티스 엔지니어 일단 뽑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쿠버네티스 엔지니어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기획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사용자 인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모니터링, 뭐 잘 아시는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 같은 것들 다 연동하고 계정 연동하고 모니터링의 모해를 다 하나로 연동을 해서 이것들을 구축하는 것부터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저게 또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또 그럼요. 그거 변하잖아요, 다 또. 따라가면서 네. 유지 보수를 계속 또 하셔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고투마켓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 상황에서 1년 넘게 뭐 6개월 넘게 이걸만 구축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것들 잘 만들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걸 설치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이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스택은 예전에 이제 일반적인 IT 인프라에도 다 있었던 건데 그쵸, 그쵸. 여기에 빨간색으로 텐 자체 개발한 것들 네, 그러니까 네, 뭔가 네. AI 인프라에 맞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저희가 전달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어프로치는 좀 전에 이런 어프로치는 사실 토카이트의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관련된 이런 스택을 뭐 설계해주고 지원해주는 데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렇게 AI 풀스택으로 한 데는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어프로치는 어떻게 그 텐이 국내에서는 이거 처음 시도하신 건가요? 이런 것들은? 뭐 처음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거를 직접 막 이제 한마디로 SI라고 하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구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든 건 일단은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업계 표준이 될 만한, 그리고 제일 많이 쓰시는 툴들 다 저희가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게 이제 케이트니스의 이제 메뉴 구성인데요. 네. 저희가 뒤에 이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UI에서 이제 관리하고 누가 생성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GPU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뭐 MIG를 뭐 컨피규레이션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은 저희가 GPU들을 이제 노드 그룹으로 묶는다든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저희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까 학습할 때 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학습할 때 사실은 이게 보면 그 GPU 한 개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100분할 한다고 했는데 네네.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요 뒤에 저희가 렉스 다음에 설명이 나올 텐데 네. 그거 잠깐 갔다가 올까요? 네네.
네, 요 부분이에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얘기해 주신 대로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시면요. 요게 이제 요 진한 네모 요게 GPU입니다. 네. GPU 한 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모델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라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시려면은 예를 들면 뭐 벡터DB를 뭔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작은 모델들이. 네네. 그런 작은 모델들은요, 실제로 GPU를 다 쓰지 않죠, 당연히. 그럼 이제 걔네들은 조금만 이제 자원을 줘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요 GPU별로 컨테이너를 할당을 하다 보면 요 이제 점선이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는 GPU를 유닛 단위로만 할당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유닛 장수 단위로만 할당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모델이 작은데도 이 모델을 할당하려면 그냥 이 예를 들면 GPU 한 장에다가 그냥 여기다 그냥 몇 개를 그냥 띄워 놓는 거죠. 네, 백그라운드로 몇 개를 띄워 놓고 트래픽 걸어보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내가 어느 정도가 정확하게 필요한지, 네. 내가 어느 정도로 이 자원이 먹는지를 사실상 이제 측정하거나 만들 수가 없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는데, 아까 이제 GPU가 이제 자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연산을 하는 코어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자원이 있잖아요. 네. 그 메모리 자원이랑 코어 자원을 저희가 100분할을 합니다. 아, 네, 100개의 조각으로 오케이. 나눠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100분할, 네. 코어도 100분할, CPU도. 네, 100개의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 100개의 조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를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블록이라고 하는 거를 이 각각의 서비스가 몇 개의 블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처럼 뭐 특정 어떤 모델은 얘가 뭐 H100에 뭐 17개의 블록으로 운영이 되네. 그럼 17%만 걔한테 할당하는 거예요. 네, 네. 저 자원은 저 17%라고 할당된 애는 다른 컨테이너를 연산하는데 할당되지 않아요. 오케이. 딱 저 할당된 네. 컨테이너에서만 이제 프로세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멀티 테넌스가 되는 거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자원을 이제 이렇게 넘나들지 않게 하면서도 그 서비스에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예를 들면은 이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H100이 얘가 예를 들면은 H100 5분의 1을 쓰는 애다. 네. 그런데 뭐 얘가 이제 1초에 하나의 콜을 처리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상이 1초에 5개 콜이 올 것 같아.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이거를 5배 하면은 GPU 한 장이면 우리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어떤 특정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특정 타겟 목표를 한마디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GPU를 이 정도만 사면 되겠구나를 미리 알고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게 사업적으로는 엄청난 큰 메리트라는 것들이죠. 사이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분할이 되지 않으면 사이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런 측정하는 것을 일반 기업 사람들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럼 뭔가 쉽게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저희가 저 블록을 이제 스와이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몇 개의 블록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자원을 더 넣는다라는 의미는요. 응답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할 때 하는 얘기인데, 고객분들께서 각각의 서비스별로 이제 타겟하고자 하는 목표 이제 그 응답 속도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몇 미리세컨드 혹은 1초 안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럼 저희가 저 자원을 이렇게 그 블록으로 이제 주다 보면은 요게 이제 점점 응답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에서 끊으면 되겠구나. 이 정도 퀄리티를 내려면 이 정도의 자원만 주면 되겠구나. 아니야, 우리는 느려도 돼. 최소의 자원으로만 우리 운영할 거야.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객분들 입장에서 내가 이제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지표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걸 네.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의 블록을 할당해서 운영하면 되겠구나를 알고 실제로 그 레벨을 운영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들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컨설팅인가요? 그것이? 어떤? 아까 그 측정하는 것들은요, 네, 실제로 저희 그냥 툴을 도입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직접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측정해서 네, 도입을 네.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을 저희가 이제 그 딜리버리를 해드린다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딜리버리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이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아까 조금 더 앞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의견을 주셔서 네네. 일단은 요게
여기까지만 일단 저희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약간 하드웨어 얘기도 좀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아까 앞서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AI 펍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와 함께 이제 저희가 설치가 되는 네네. 설치형 소프트웨어인데 저희가 이 렉스라고 하는 저희 컨설팅 서비스가 있어요. 이 컨설팅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이제 그 고객분들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뭐 쿠엔 모델을 하고 싶다거나 딥시크 뭐 특정 모델을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이제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 목표에 맞는 인프라 전체를 구성하는 일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근데 아까 이런 컨설팅은 왜 이런 걸 생각하게 되신 거죠? 뭔가 시장에서 뭔가 답답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저희가 제일 많이 그 듣는 것 중에 아까 제가 그 어. 스토리지 패브릭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정말로 살려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 예산 다 썼는데 네, 나중에 예산 다 보니까 썼는데, 병목이 발생하고. 네. 그리고 병목이 발생했는지를 아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건데 네. 그냥 느리다고 아. 해서 찾아오세요. 아, 네. 이거 느려서 안 돼요, 뭐가.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데 병목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들이 다 안 돌고 있는 건데 이것들을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내가 이 인프라를 나만 쓰면 네네. 상관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여러 스토리지에서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병목이 생기는지 왜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그래서 더 주어졌어.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을 인프라 뭐 어디다 사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네네.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가 보유한 저희 테스트 장비입니다. 오. 이거를 다 구성을 했어요? 이야. 이게 이제 이것도 저희가 돈 많이 들었겠네, 이것도. 네. 저희가 그 사실은 스타트업이기 대기업 때문에 따윈데, 야. 거의 저희의 그러니까. 저희의 목숨을 걸고 야. 거의 투자를 저희가 근데 왜 저희가 이걸 투자를 또 하냐면 아까 이제 저희는 인프라를 효율화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요 인프라 저희가 요게 이제 테스트하는 고객분들의 어떤 테스트를 위한 장비이기도 하지만요. 저희의 R&D 장비예요. 네. 오케이. 저희 이제 최신 어떤 그 인프라 관련된 어떤 장비들이나 특히나 국내에서 이 새로운 장비가 나오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도 요 아리스타에서 이제 그 ROC를 네네, 위해서 그렇죠. 400G 그 스위치가 이제 출시가 된 게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출시는 된 건 알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이게 어떻게 될지를 한마디로 이거를 테스트해 볼 장소나 이 그 테스트 베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신제품이 나오면은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베드이기도 해요, 저희가. 네,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해보면서 ROC 같은 것들도 저희도 이제 한번 적용해보고 그거를 고객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인프라 관점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제공하면 고객분들이 그걸 쉽게 한마디로 난 그냥 컨테이너만 바라보고 그냥 ROC나 이런 걸 쓸 수 있을까를 저희도 R&D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저희 R&D 장비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막 DGX H100이라든가 A100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인프라 자원 그리고 뭐 스토리지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더넷 그다음에 인피니밴드, 100G, 200G, 400G 등등을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학습 관련된 부분인데 학습할 때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 패브릭은 어느 정도의 밴드위스를 해야 될지 혹은 뭐 인피니밴드도 인피니밴드 100G, 200G, 400G 뭐 물론 하드웨어에 다 연동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얼마를 사야 될지 네.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엠블링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저희가 아까 머신에서 한번 테스트를 돌리면 거기서 모든 지표들이 다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 지표들을 저희가 다 보여드리면서 여기가 병목이 되고 여기는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GPU뿐만이 아니라 CPU, 네트워크, 스토리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이제 저희 특정 어떤 그 고객사의 예시를 좀 갖고 왔어요. 이거는 이제 인퍼런스 예시를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 딥식 관련된 거 이제 인퍼런스를 하시는 고객이었는데
그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딥식을 이제 적용을 추론 한다고 했을 모델이네, 때 추론 모델. 모델을 실제로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걸 이제 저희가 보여드려요. 어. 이게 이제 뭐냐면 인터 토큰 레이턴시라고 해서 리스폰스 토큰당 타임? 네 토큰당 제너레이션 시간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10ms로 이렇게 빨라야 되나? 혹은 고객 쪽 입장에서 야 우리는 내부에서 그냥 내부 사용자 용도로 쓰는 건데 한 100ms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런 어떤 이 서비스의 레벨을 먼저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감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오케이 알았어 그럼 우리는 50ms 정도로 해볼게 라고 하고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냐면 요게 이제 저희가 그 테스트한 어떤 그 예시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 가로축이 뭐냐면 아까 인터 토큰 레이턴시라고 해서 네네. 요 이제 토큰당 제너레이션 되는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50mm입니다. 50mm. 이제 50mm라고 생각을 했어. 네. 그랬을 때 가장 비용적으로 같은 비용으로 제일 스루풋이 이 Y축이 뭐냐면요. 제너레이티드 토큰 퍼 섹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결국엔 이 머신에서 시간당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토큰 수, 그러니까 스루풋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같은 비용이면은 이 응답 시간으로 가장 스루풋이 많이 나오는 장비는 L40S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L40S가 지금 요 시간당 토큰 제너레이션이 10,000토큰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근데 10,000토큰이면 초당 10,000토큰이면 엄청나게 이제 제너레이션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 분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는 10,000토큰씩 그렇게 생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사실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초당 6,000토큰만 생산하면 돼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A40 같은 머신으로도 충분히 네. 그 트래픽을 견디면서 이 속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그 인프라를 구성하면 되겠구나를 감을 잡고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해보면 진짜 쓸데없는 어떤 초반에 이제 하드웨어 뭔가 사이즈할 그럼요. 때 무조건 H100 살 그게 필요 아니네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고객사에서 우리 50mm는 안 돼. 왜냐면 우리는 대외 서비스라서 무조건 빨라야 돼. 네. 20ms는 나와야 돼. 라고 한다면 H100 아니면 A100을 사야 돼요. 그렇네요. 네, 요게 이제 H100이고요. 파란 게. 그럼 이제 8,000 토큰 정도가 나오고 A100은 한 6,000 토큰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딱 개소화시키니까 훨씬 더 고객도 뭔가 얘기할 때 금방 또 이해할 것 같고 그쵸, 되게 그쵸.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론을 직접 생각하게 돼서 만드신 거야? 아니면 어디서 베끼신 거예요? 이거? 아니 저희가 지금 이건 이제 저희가 진짜로 만든 거야?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서 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좋네. 네, 특정 고객들이 실제로 감을 잡고 내가 비용을 어느 정도 쓰면서 그 위에 실제로 운영하는 솔루션까지를 저희가 이제 같이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이렇게 상담하시면 아까 렉스요? 네, 렉스 이걸로 서비스입니다. 상담하시면 고객들이 되게 피드백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일단은 저희 컨설팅 받아보신 분들은 되게 이제 만족해 하시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줄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자리나 이런 홍보 그럼 자리나 이런 컨설팅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기업에서 받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네.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요? 이제 이런 테스트가 이제 요거는 이제 LLM 테스트고요. 저희가 이제 학습 관련된 것도 이제 학습의 어떤 모델로 이제 네네. 일단 학습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과 운영에 네네네. 그러니까 목적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 학습 그러니까 어떤 걸 하실지 그 네.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체크리스트들이 있고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한마디로 간단한 이제 서베이를 한 다음에 그 서베이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소요가 될지 저희가 이제 요게 테스트가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딱 돌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쫙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걸릴지 요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견적을 드려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런 서비스들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렉스라고 이제 이 인퍼런스 관련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아까 보셨다고 한 네, 네, 네. 맞아요. 그 영상이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인프라라고 하는 거, 이 인프라를 어떻게 잘 구성하고 할 거냐를 집중해 온 게 사실 국내에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예전부터 요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지원을 저희가 받아서 네. 이런 이제 어떻게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 이런 포인트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런 포인트가 어떻게 됐을 때는 성능이 어떻게 영향을 네네. 주고 뭐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워크샵을 한다던가 이런 관련된 어떤 일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네.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뭐 GPU뿐만 아니라 뭐 스토리지, 네트워킹까지 다 맞습니다. 매저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네.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이렇게 GPU 그런 관련된 기업 벤더라고 하죠. 그런 분들 만나면 사실 그분들은 자기의 관점으로밖에 얘기를 할 그럼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탱 같은 경우는 이걸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네. 과학적으로 뭔가 이걸 네, 한 측정한 거 매저에서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도 그 어떤 가치를 많이 느끼겠네요. 네. 요즘 딱 필요한 서비스 같은데요. 요즘. 네. 사실 이게 이 AI 인프라를 사이징을 어떻게 하지에 대한 전문가가 기업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렵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요. 네. 인프라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도 이것만 따라가는데도 사실은 벅찰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하기가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네, 시간이 네, 지금 네.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 그냥 간단하게만 UI나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AI 펍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통 쿠버네티스 운영하시면요, 이 아무래도 엔지니어가 몇 명 없다 보니까 어드민 계정, 쿠버네티스 어드민 계정을 다 같이 돌렸어요. 왜냐면 몇 명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돌려쓰기 십상인데 그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각각의 이제 저희가 계정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쿠버네티스 엔지니어들이 생산해낸 모든 컨테이너들을 저희가 한 화면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폼 형태로 이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 저희 내부의 야멜 에디터 형태로 네네. 생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발자들은 그냥 이 CLI 화면에서 이제 그 컨테이너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그것도 다 저희 네. 저희 그 UI에 다 잡혀요. 네네. 그래서 통합적인 그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 사실 오늘은 이것만 잘 설명드리고 가도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프라가 많아지고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포인트가 뭐냐면 권한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하나의 어떤 자산들인데 이것들을 이제 막 마음대로 관리를 하면 이게 이제 마음대로 이제 액세스가 되고 그렇죠. 관리가 되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클러스터 어드민이 저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팀들이 있는 건데 저희가 이 팀을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여러 프로젝트가 하나의 인프라를 쓴다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권한들이 있어서 네. 이 권한에 대한 것들만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런 권한을 이제 뭐 저희가 뭐 UI로 이제 쓸 수 있거나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개념적인 것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우리가 갔을 때 세 가지의 에셋을 되게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관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미지에 때로는 코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모든 이제 환경 설정이 다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 팀에 되게 중요한 에셋이에요. 관리를 해야 되는 에셋이기 때문에 각각의 팀별로 저희가 이미지 허브라는 형태로 저희가 이미지들을 다 이제 저희가 오케이. 하버로 오케이.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걸 이제 접근 권한을 저희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접근 권한 관리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서버. 서버도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대의 서버들이 있고 걔네들이 다 목적이 달라.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저희가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특정 그룹으로 묶는다거나 해서 이 그룹에다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의 사용자 그룹들한테 부여해요. 오케이.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와서 생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버네티스도 똑같아요. 네. 쿠버네티스 계정들도 다 여기 연동이 돼서 그 계정들이 접근할 수 있는 노드에 대해서만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스토리지.
스토리지도 아까 제가 그 학습 데이터잖아요. 이것도 학습 데이터, 그다음 코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스토리지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들도 당연히 저희가 추상화된 그 공간을 오케이. 우리 팀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까지가 이제 저희가 요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권한 관리를 하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이 권한에 맞춰서 모니터링 한다거나 모니터링이 된다던가 아니면 거기 안에는 로그들을 본다던가 하는 것들이 다 이 권한 아래에서 움직여요. 네. 그래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니터링 데이터나 아니면 로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다 그 권한 아래에서 그런 것들 조회하고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큰 그림 아래에서 이 인프라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쿠버네티스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신 거네요. 네네네네. AI에 맞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이게 이제 파드 상세 화면인데 이 파드에서도 저희가 두 가지를 이제 각각을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얘네들의 로그를 다 저희가 엘라스틱서치에다가 다 쌓아놔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만약에 로그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기존에는 그 리눅스 계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안에서 그 컨테이너가 어디 노드에 떴는지 보고 그 노드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컨테이너 안에 있는 로그들을 다 조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관리가 어려우니까 아예 저희 UI에서만 이제 그 파드에 대한 모니터링, 그 로그를 다 본다든가 아니면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 GPU 관련된 모니터링 수치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아까 제가 최적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GPU 유틸라이제이션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얘네들의 이제 그 GPU 메모리랑 뭐 캐시 간의 밴드위스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병목이 되는지를 다 그 레벨로 확인할 수 있어야 모니터링이 돼야 실제로 최적화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컨테이너만 뗄랑 받아서 거기서 코딩만 한다고 그걸 최적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지표들까지도 그걸 보면서 최적화들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것들을 누가 하냐는 거죠. 그것들을 누군가가 붙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GPU 관련된 모니터링 매트릭들 여기 뭐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텐서 코어 유틸라이제이션, 뭐 메모리 리드 라이트 유틸라이제이션, UCG, 밴드위스, 네트워크 밴드위스 아니면은 MV 링크의 밴드위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면서 이 그 개발을 해야 네. 실제로 제대로 된 개발을 최적화하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수치나 이런 매트릭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텐에서 네네. 개발을 하니까 개발한 본인들이 맞습니다. 하면서 느꼈던 아까 그 것들이 렉스 같은 거. 네. 렉스에서 이미 저희가 그런 것들에 그렇네. R&D를 다 해서 그렇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을 저희가 제품화해서 AI 펍으로 전달 드리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저희가 분할하는 것들 설정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노드 관련돼서도 모니터링 할 때 특정 모니터링 지표들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더넷뿐만 아니라 인피니밴드 관련된 밴드위스라든가 디스크 IO라든가 관련된 것들을 다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그 같은 것들도 이제 로그들 직접 리눅스로 하는 게 아니라 UI로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UI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매달 레포트를 또 떨어뜨려요. 그래서 사용량이라든가 레포트들 다 떨어뜨려 가지고 누가 어떤 팀이 대체 GPU를 다 쓰고 있는지 네네. 근데 결과가 나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게 중요한 지표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도 아 이게 너무 꽉 쓰고 있구나 우리가 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때도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 이제 주요 고객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저희 제품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요까지가 이제 저희 설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름 또 왜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잘했다는 건가? 하여튼 뭐 이름 그만 쓰시고요. 이제 설문조사 하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또 자료 요청이나 상담 아까 같이 렉스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서비스를 일단 뭐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신 분들은 또 설문에다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사 두 분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네네. 이영래님은 저희는 NCP에 GPU 서버를 두고 가벼운 로컬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지원하는지요? 네, 일단은 어차피 클라우드도 VM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VM 위에 올라가고 그 쿠버네티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만약에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적용 가능합니다. 이영주님, 병목 현상이란 것이 AI 워크로드에선 해당 노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 혹은 다른 노드의 계산 결과를 기다리느라 아이들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분석이 가능한지요? 아, 네. 이게 저희가 그 모니터링 아까 보여드린 지표들 중에서 특정 지표를 보면은 그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들을 보고 분석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제품 레벨로 들어간 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지표들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서는 실제로 분석 가능한 지표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이 모델 개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비저빌리티를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인 네. 거죠. 네. 방성현님, GPU 서버를 구축하고 나면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AI 펍이 단순히 자원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이나 장애 네, 대응 그럼요. 측면에서도 관리 기능을 네네. 제공하는. 아까 이제 그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라파나 기준으로 이제 모니터링 지표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드웨어도 만약에 하드웨어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저희가 다 알람을 줍니다. 서비스에서 알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능들이 있어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선님, 인프라 운영자가 아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UX 기능도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펍 데브라고 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레벨에서 쿠버네티스를 모르셔도 뭐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티드 잡, 그러니까 멀티 노드를 멀티 GPU를 잡아서 학습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신용동님, AI 펍이나 렉스 서비스를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로 인프라비용을 몇 % 정도 절감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케이스에 그렇죠.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아예 못 써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미리 그려놓지 않고 그냥 컴포넌트 단위로 사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묶어놓으면은 어딘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다 못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리스크들을 줄이는데 그런 비용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비용에 맞는 인프라를 구성하시는데 저희의 제품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엄주현님께서 인프라 구성 또는 쿠버네티스 기반 관리 도구를 고객 사이트에 적용 시 커스터마이징 요소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그 소요 공선 얼마나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저희 제품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품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제품이 이제 버저닝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버전, 최신 버전이 모든 고객사에 똑같이 저희가 디플로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간단한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면은 모니터링 지표 같은 것들, 고객사에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나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네. 그다음 회사 내부의 계정 연동, AD 연동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기능들은 그냥 제품 레벨로 저희가 설치가 돼서 모든 고객사에 똑같이 딜리버리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규님, 렉스 컨설팅 서비스가 고객 맞춤형 클러스터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무엇이며 구축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운영 문제에 대한 사후 지원 방안도 있는지요? 일단은 학습이랑 운영이랑 크게 달라요. 학습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H100을 사든 이거는 돈이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학습할 때는 중요하고요. 운영할 때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비용, 우리 이제 운영 비용 대비로 가장 최소의 비용을 쓰는 케이스가 어떤 걸까를 찾는 그게 이제 운영할 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성학선님, 엔비디아에서 사용하는 GPU 분할 기술은 7분할이 미그죠? 새로 알고 네, 있는데 텐에서는 쿠버네티스로 이용해서 100분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미그와 MIG와 텐의 네. GPU 블럭 가상화의 지원 격립
보장 수준은 네네. 어떤지요? 일단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MIG랑 저희 그 분할이랑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는요. 일단 엔비디아 MIG 같은 경우에는 7개까지 나눌 수 있는데 그 7개가 분리된 카드로 보입니다. 뭐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냥 7장의 카드로 보여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난 7분의 2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지? 못 써요. 아. 멀티 GPU로 코드를 다 바꿔야 돼요. 아, 다시 해야 되네? 네네네. 세팅을- 그냥 내가 원래 쓰던 대로 한 장으로 쓰고 싶은데 그냥 코드로 고치고 싶은데 7분의 2를 쓰고 싶어. 근데 카드가 2장 낀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가 어려워요. 네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MIG 같은 경우에는 뭐 A100이나 H100 정도에만 되는 기술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분할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유동적이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컨테이너에 뭐 17개의 블록 아니면 33개의 블록 이런 식으로 정수배의 이제 블록을 할당할 수 있고 저희가 그 지금 들어가는 서버에 들어가는 GPU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격리 수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미그 같은 경우가 격리 수준은 더 높습니다. 왜냐면 하드웨어 레벨로 머신 레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중간에 있는 이제 쿠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의 격리 수준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선님은 도입이 제한되는 조건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요? 일단은 쿠버네티스를 쓰시고 있다면 뭐 크게 도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텐의 지금 이런 그 서비스나 그 패키지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거를 이제 뭔가 도입하면 제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뭐 대기업, 뭐 중견기업, 사실은 뭐 이렇게 대기업, 아니면- 중견기업의 그 레벨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인프라는 한정돼 있는데 어. 그 한정된 인프라를 혼자 쓰면 사실은 마음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필요 없는 거지만 한정된 인프라를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써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쓰는 거가 이제 가장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는 운영을 해야 운영할 될 때 그럴 때 이제 쿠버네티스로 하려고 보니 야 이거 언제 우리가 다 구축해서 언제 이거 네, 운영하지? 네. 라는 시점이 있으실 때 그래서 그거는 기업의 크기랑 관련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데가 그런 걸 빨리 맞닥뜨리긴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예. 요새 뭐 스타트업도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할수 있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 이제 조금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진짜 그 어떤 형태로건 AI 서비스를 내부건 외부건 그 운영을 한다면 어쨌든 간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요. 하셔야 되죠. 해야 네. 되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면은 나중에 유지부수나 그 운영이나 답이 없을 것 나중에 같은데. 어떻게 네. 길게 김정주님께서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관리할 때 복잡성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지면 좋을까요? 네, 뭐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네. 네, 뭐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떠한 툴을 또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뭐 복잡하고 이제 뭐 기능도 많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이런 툴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들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이용준님께서 회사 이름이 텐인데 텐이란 이름이 왜 네. 텐인지. 복잡한 버전이 있고 간단한 버전이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한 버전은 네. 사실은 처음에 저기 이해하기 좀 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니까 좀 들었을 때 금방 기억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이름이 복잡하면 네네. 그 무슨 뭐 테크 뭐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들었을 때 바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텐으로 지은 거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복잡한 버전 중에 간단한 걸로 설명드리면 이게 10이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IO거든요. 네. IO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기계와 어떤 그 인간과의 중간 IO 역할을 해보고 싶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다리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저희가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텐이란 이름이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해드리겠다. 네, 뭐 그런 것들이죠. 네네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방성현님, GPU 할당 후에 만약 특정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할 경우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동 스케일링 같은 기능이 있는지? 네, 일단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선순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큐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큐.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예를 들면은 그 여러 사람이 이제 던진 그 어떤 작업들이 쭉 줄을 서 있을 때 그 작업을 이제 우선순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도구를 저희가 아예 UI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스케일링 같은 것들은 노드를 아까 이제 제가 노드 그룹으로 묶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정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노드에다가 그냥 노드를 편입하면 돼요. 네네. 편입하고 넣고 이제 그걸 필요 없어지면 또 다른 데다가 준다던가 하는 것들을 다 저희가 UI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UI를 통해서 이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이제 쓰시면은 관리나 이런 것들 하실 수 있게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좀 이름 기억나신 분 두 분 좀 이름. 아까 아까 제 기억에 이영래님, 네, 이영래님, 네, 이영래님이랑 아까 엄주현님이었나? 네, 엄주현님, 네. 자,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래, 엄주현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래, 엄주현. 오늘 사실 그래서 김기현님께서 오늘 시야가 넓어져서 더 감사하다고. 네, 그다음에 서태현님도 설명 잘하신다고. 네.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춰볼까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인프라라고 하는 거에 되게 나중에 이제 시장이 열릴 거라 생각하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런 자리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특히나 저희 아까 인프라 렉스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그 인프라 관련된 R&D 하는 분들도 저희가 요즘에 열심히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뭐 이렇게 공고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사실 국내에서는 그런 인프라 관련된 연구는 저희가 진짜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찾으시는 건가? 시스템 엔지니어? 네. 근데 이제 시스템도 어떤 기왕이면 말하는 거 좀 어떤 요건 말해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이게 이제 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쪽에 대한 아까 저희 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스토리지 네트워크 다 알아야겠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보시면서 쿠버네티스도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그래프 같은 것들을 다 저희가 R&D 팀에서 지금 R&D를 하는 그 산출물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적화라든가 아니면 아까 분할, 저희가 분할하는 것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GPU 관련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들을 뭐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 쪽 좀 저희가 아까 연구 환경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 되게 잘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저희 쪽에 와주시면 되게 많은 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양한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